안녕하세요. 법돌이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집이거든요. 집인데, 샤워하고 지금 제 방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다 자고 있어요. 애들은 다 자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우리 법돌이 카페 회원님들한테, 정보 좀 이제 알려주는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가면 보신 적 있죠? 네, 이거 제가 다 잘랐습니다. 이 안경, 이 안경까지도 제가 딱 썼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 회원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 잘하는 방법 혹은 변호사 선임할 때 주의할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가 전부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수년 동안 느낀 거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실수하는 게요. 변호사랑 상담을 못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법률 상담은 우리가 이혼을 하거나 상간녀 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랑 상담을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블로그, 카페, 웹사이트, 기타 등등의 커뮤니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법들의 카페도 마찬가지지만 전화 상담 신청이라는 메뉴가 다 있어요. 근데 거기다 신청을 해보시면 보통의 경우 무조건 그냥 오라고 해요. 그 상담해주는 실장 혹은 국장들이 그냥 오라고 합니다. 무조건 오면 다 해결한다. 증거 없냐? 그럼 일단 와라. 뭐가 없냐? 와라. 그럼 무조건 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급한 마음에 빨리 가서 상담을 받고 싶은 게 다 공통된 마음이거든요. 나의 답답한 마음을 상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국장하고 실장이 상담만 계속 해줍니다. 이건 증거가 되고요, 이건 안 되고요, 위자료는 얼마 나오고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 것 같네요 라고 다 얘기해요. 국장 실장들이. 그러고 나서 선임 계약서를 싹 꺼내죠. 선임 계약서를. 선임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혹해서 또 선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변호사를 안 만났잖아요. 무조건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선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국장이 법대 나왔나요? 실장이 법대 나왔어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소송은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국장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실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카페 보시면 많이 보일 거예요. 변호사 얼굴 선임 못했는데요. 그런 글. 후회하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디를 방문하든 대표 변호사를 보여주기 전에 무조건 선임 계약서를 들이내밀면 반드시 피하십시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변호사 만나기 전에 국장, 실장 만나서 사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임. 그거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대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라. 대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라. 이건 뭐냐면 사무실 내방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막 기초적인 부분은 국장, 실장들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평균 어떻게 되고, 위자료는 어떻게 나올 것 같고, 나중에 소송 끝나면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들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다음에 대표 변호사 맞는지 확인해야죠. 상담할 때. 기초 상담 끝나고 대표 변호사를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내가 온라인상에서 예약을 했잖아요. 대표 변호사 상담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표 변호사 보여줘야죠. 대표랑 상담해야 되니까. 근데 갔을 때 대표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을 하라라는 것은 조금 강한 멘트지만 그래도 그 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의 대표가 나를 상담해 주는 게 맞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사무실 되게 커. 되게 좋아요. 넓고 좋아. 반짝반짝반짝 빛나. 거기에 혹하지 말고 나를 상담해주는 사람이 대표가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보통의 경우 대표 변호사는 한 5분, 10분? 이 정도만 상담을 해줘요. 국장, 실장들이 딱 데리고 오든 방에 가죠. 대표님 방에 놓고 딱딱 하고 상담을 하라고. 인사하는 게 아니고 대표 변호사한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봤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대표 변호사랑 우리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하시라고. 상담, 인사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들어보면은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른 변호사가 상담해 줬는데요. 그러고 나서 국장이 해줬는데요. 실장이 해줬는데요. 아, 그게 뭐예요? 어? 안 된다고요. 대표 변호사랑 직접 충분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담은 변호사한테, 대표 변호사한테 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자, 상담을 했다 이겁니다. 대표 변호사랑 상담을 다 했어요. 좋아. 근데 5분밖에 안 했어. 그래, 좋다 이거예요. 10분 했어. 더 좋아. 30분 더 좋아. 상담을 하는 건 다 좋은 거니까. 근데 내가 상담했던 변호사가 내 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전담 변호사한테 넘겨준다? 전담? 혹은 담당 변호사한테 준다? 잘못된 겁니다. 아, 물론 문제는 없어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내가 상담한 사람은 대표 변호사잖아요. 근데 소장 쓰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그런 부분을 내가 처음에 상담한 대표 변호사가 아니고 직원 변호사. 직원 변호사라고 하면 좀 너무 억양이 좀 강하죠. 고용 변호사 지금은 똑같은 거니까. 그건 소속 변호사. 그 법률사무소의 그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변호사가 내 사건을 전담해 준대요. 전담 변호사를. 협회에서도 전문 분야는 있어도 전담 분야는 없어요. 전담이라는 거 없어요, 아직은. 그냥 자기네끼리 전담 이러는 거예요. 담당, 전담. 근데 내가 상담한 대표가 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직원 변호사, 소속 변호사한테 시킨다?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카페에 보시면은 그런 걸 많이 있어요. 저는 실제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카페에 있는 내용들과 제 경험을. 자, 우리가 선임을 했다 이거예요. 선임했는데 처음부터 소장 쓰고 진술서 쓰고 그럴 때부터 내가 대표 변호사랑 소통하지 않고 전담 변호사 혹은 직원 변호사죠. 약간 편하게 가는 소속 변호사를 할게요. 소속 변호사. 거기 소속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진술서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소장을 작성한단 말이에요. 소장을. 근데 진행 도중에 그 변호사가 일을 그만둬요. 그 회사를. 더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결혼해갖고서는 임신해서 뭐 일을 그만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모님들 우리 의뢰인들 사건은요 공중부양하는 거예요. 공중부양. 헐? 이렇게 나를 담당한 변호사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만둬요. 그러면 다른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변호사가 내 사건을 다시 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처음부터 다 알까요? 처음부터? 물론 소장 보고 내용 보면 알겠죠. 근데 하지만 결과가 좋을까요? 과연? 뭐 빼박 증거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 변호사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표 변호사가 주체가 돼서 딱 주체, 우두머리, 대빵, 대표가 상담을 직접 해주고 딱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고 진술서 나한테 보내. 그리고 이 대표가 진술서를 자기가 본인이 다 받고 이 의뢰인하고 소통을 하는 거지.
소통을. 언제 소장은 언제 갖게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뭐 이런 대화 뭐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이 대표 변호사 밑에 있는 이 소속 변호사님들한테 일을 배정을 해줄 수는 있어요. 딱 이렇게. 그러면 혹시라도 이 밑에 있는 A라는 변호사가 소속 변호사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퇴사를 하거나 어디 뭐 결혼을 하거나 뭐 그만두더라도 처음부터 대표 변호사와 의뢰인이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공중부양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대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표가 처음부터 상담했기 때문에. 대표가 진술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과 정말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도.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무조건 대표 변호사랑 직접 상담을 하고 그냥 배정을 해줄 수 있어요. 소속 변호사를 뭐 전담 변호사 배정해주고 앞으로 의뢰인 사건은 우리 누구 변호사가 이제 전담해서 맡을 거다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 회사의 대표를 보고 선임한 거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를 보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표가 직접 내 사건에 나의 진술서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아니, 비싼 돈 들였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대표를 만나서 선임하고 대표가 내 일을 집중적으로 해주는지 아니면 대표는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건 될까요? 네, 됩니다. 잘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끝? 그 다음에 전담 변호사? 아니면 담당 변호사? 아니면 뭐 어떤 변호사님들?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거니까 무조건 대표하고 소통하는 걸 원칙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또 전담 변호사든 대표 변호사든 뭐 다 필요 없어요. 선임할 때 물어보세요. 개인 연락처 공유해 줄 수 있냐고. 개인 연락처. 소송을 하다 보면요.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혼소송, 상간녀 소송 같은 경우,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 변호사한테. 근데 알려줄 수가 없대요. 변호사 개인 전화 연락처는. 그런 데가 없대요. 그런 데가 왜 없습니까? 많아요. 알려준 데 많아요. 단지 힘들어서 그런 거야, 솔직하게. 의뢰인들이 10명만 있어도 아침에 전화하고 점심에 전화하고 밥 먹을 때 전화하고 커피 먹을 때 전화하고 잘 때 전화하고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전화하고 힘들죠, 변호사님들도. 그래도 6시까지는 근무 시간까지는 연락처를 공유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그런 걸 좀 힘들어 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 주셔갖고 막 하소연하신 분이 있었어요. 뭔 놈에 이런 데가 전화만 하면은 답변 받는데 이틀 하루 걸린다고. 그게 어떤 로직이냐면요. 의뢰인이 있고 국장 실장이 있어요, 여기. 그러고 나서 여기 변호사님이 계신 거지, 대표 변호사님이. 의뢰인은 궁금해서 얘한테 물어봐. 국장 실장들한테. 그러면 얘네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의뢰인한테. 근데 이 의뢰인들은요, 소송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장하고 실장들하고 소통하는 건 거의 없어요, 의뢰인들은. 왜? 소송이 이제 시작됐는데 대표하고 의뢰인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지, 국장들이 나서서 실장들이 나서서 막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송은 누가 한다? 변호사님이 하신다. 근데 의뢰인들이 번호를 모르니까, 연락처를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밑에 있는 사람한테 전한단 말이야. 국장님, 실장님 이러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못 하는 거지, 변호사님한테. 밤에, 주말에. 그러면 이 의뢰인들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고.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 내 얘기네. 그죠? 그래서 2학년 선임할 때 담당 변호사가 있든 전담 변호사가 있든 대표 변호사가 있든
연락처 공유를 요구하세요. 선임할 때. 당당하게. 아니 우리 과일 하나 사 먹으러 가도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 과일 가게에서 뭐가 이렇게 막 골라 보잖아요. 색깔이 어떻고 때깔이 어떻고 그런 거 보잖아요. 뭐 심지어 잘라서 먹어보기도 하고. 의뢰인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요. 의뢰인은 의뢰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러면 내 변호사, 나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나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 아니면 대표님 연락처 공유 가능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물어보고 맨날 밤마다 전화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시겠죠? 응? 그건 기본인 거예요. 내 사건을 맡겼는데 전화도 못하고 맨날 국장, 실장 들어가면 소통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근데 보통의 경우 그렇게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가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서유리 변호사님은 소통해 주시냐고. 네, 연락처 공개합니다. 다 공개해요, 변호사님 거. 저한테 전화할 필요도 없고 우리 스태프도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 전화하세요, 변호사님한테. 직접. 근데 변호사님 전화 안 받는다?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카페에 보시면요, 의뢰인 전략실이라고 있어요. 의뢰인 전략실. 거기에 그냥 보시면 대표 변호사님이 직접 답글 다 달아줍니다. 아시겠죠? 다른 데처럼 막 그 실장, 국장들 답변 쓰는 거 아니에요. 저희 대표 변호사님이 다 답변 달아줘요. 직접 모든 사건에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표가 사건을 모르면 소통이 안 된다니까? 물론 알아야지 뭐 알려줄 거 아니야, 의뢰인한테.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려줘, 의뢰인이 신문하는 걸. 그죠? 그래서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고, 변호사님 직접 보고 상담하고 하시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검색을 좀 해보자 이겁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법무법인을 가든 법률사무소를 가든 그 상호가 있잖아요. 그 상호를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법무법인 땡땡, 법률사무소 땡땡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그러면 수많은 이제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블로그도 클릭해보고 카페도 클릭해보고 지식인도 클릭해보고 동영상도 클릭해보고 막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평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인의 글 쓴 게 있어요. 도대체 법률사무소 땡땡 혹은 뭐 법문법인 땡땡은 뭐 하는 곳인가요? 얘네들 뭐 하는 데인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고소당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임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한 번쯤은 그 상호를 검색해 보시길 조언해 드려요. 아시겠죠? 나중에 선임하고 났는데 보니까는 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그런 평판이 있는 곳은 좀 피하는 게 좋으니까 미리 검색을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미리. 그리고 그 변호사, 내가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담당 변호사, 그런 변호사 검색 한번 해보세요. 협회에서. 변호사 협회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변호사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징계를 먹은 적이 있는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품위, 위지, 뭐 여러 가지 뭐 막 등등등등 많아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가서 보면 한번 보세요. 그거. 내가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어떠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색하면 나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그리고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법인도 검색하면 그 법무법인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비싼 돈 주고 선임하는데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는 거 그거 누구도 욕 안 해요. 알았죠? 꼼꼼하게 알아보시란 얘기예요. 그게 좀 중요하죠. 그 아마 보시면은 많이 놀랄 거예요. 일단은 이 전에 제가 말씀해 드린 거 그 부분만 잘 선택하신다고 하면 좋은 변호사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하는 도중에.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선임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선임 비용이 여기는 400이고 여기는 500이에요. 증거도 똑같고 다 모든 내용 다 똑같고 여기 있는 변호사님, 여기 있는 변호사님이 다 모두 다 똑같아. 상담 내용은 증거 완벽하고 승소 가능하고
근데 여기는 500이래. 여기는 400이래. 그럼 사람들은 여기로 갑니다. 일로. 왜? 100만 원이면은 우리 애기 깎아 사주고, 간식 사주고, 소주 한잔 해도 돈이 얼마고. 맞잖아요. 100만 원이면 이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100만 원이면. 당연히 사람은 500보다 400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반드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자, 사전 처분하고 우리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하든 상간녀 소송을 하든 소송을 할 때 사전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뭐 혹은 압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가압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건도 추가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무조건 추가 비용을 받아라.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쪽은 500만 원을 진행하는 대신에 모든 게 추가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 여기는 포함 안 된 금액.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 거를 보전을 해서 재산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금원을, 그죠? 그러면은 가압류를 하든지 뭐 진행을 할 때 추가 비용을 발생한단 말이에요. 추가 비용이. 110만 원? 어떤 데는 150만 원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110만 원을 깎아주는 데가 있고, 뭐 심지어 30만 원짜리도 있긴 했었는데 그럼 좀 양심이 있는 거고, 뭐 50만 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500만 원 처음에 할 때부터 여기 다 포함된 거라고 듣고 시작하는 거하고, 일단은 싸게 400만 원을 선임시켜야 되니까 그 후에 알려주는 거하고 기분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기분이? 처음부터 고지하는 게 좋을까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400만 원 입금되고 소송이 들어가면 취할 수 없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으세요, 우리 회원님들? 제가 이거 매일 얘기한 거예요, 매일매일. 400만 원이라고 해서 했는데 600만 원에 끝났어요. 그렇게 매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선임하시되든 똑같아요. 300만 원 해주든 400만 원 해주든 500만 원 해주든 600만 원 해주든 700이 하든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금액으로 어디까지 마무리를 해주느냐까지 물어보세요. 딱 거기까지 물어보시라고요. 그냥 예 결제? 나중 돼갖고서 저 그 압류하고 싶은데 가압류하고 싶은데요. 예, 추가 비용 110만 원입니다.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맞잖아. 의뢰인 못 들었잖아요. 그죠? 얘기 안 물어봤잖아요. 의뢰인이 안 물어봤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임 비용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추가 비용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 선에서 확실하게 끝내주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고, 나중에 소송 끝나면은 뭐 소송 비용 확정 신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들도 다 포함해서 이걸로 해주는 거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냐, 그 금액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호구됩니다. 호구. 아시겠죠? 죄송하지만 뭐 나중에 정말 호구될 수 있어요. 주의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은 겁니다. 오늘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뭐 330만 원 진행했는데 소송이 지금 끝나고 보니까 550 좀 넘게 들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카페 글 많이 보시라고. 많이 보시면은 제가 항상 누누이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 뭐 영상에 뭐 두서 없이 뭐 각본 없이 제가 막 이것저것 떠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용은 살짝 해놨지만 제가 마음대로 떠드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만 기억하시고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앞으로 가게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우리 회원님들, 법돌이 카페 회원님들 위해서 있는 대로 진실로서 제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영상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5분, 3분, 4분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제 성격상 안 맞고, 보시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 마음대로 영상 찍을 거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 국장들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 국장과 실장들이 쉐이킹, 즉 쉽게 양아치 짓거리 하는 그런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이 국장과 실장들이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국장과 실장들이 양아치 짓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아마 영상 들으시면 화가 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용을 이미 당했거나.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상도 올려드릴 거고요. 앞으로 제가 영상으로 자주 정보를 알려드리고 법률 정보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두리가 간다. 야, 밤 11시 뭔 짓 하는 거냐 이게.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꺼 이거.